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겨울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정보라 작가와 안톤 허 번역가를 모시고 이 저주토끼의 번역 과정과 비하인드를 들어보는 방구석 북토크라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 영상을 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팔고 계신 어떤 분이 그 책 너무 재밌다고 그 책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놓고 저주토끼를 딱 짚는 순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펼치고 이렇게 한 문장을 읽었는데 너무 잘 쓴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가님이나 이 출판사분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분이 정보라 작가였던 것 같아요. 와, 그 자리에. 네. 이 처음에 작품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네요. 누가 앞에서 이것도 재밌어요, 저것도 재밌어요 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사람이더라. 근데 그게 정보라 작가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보라 작가님이 북커상 지명이 되고 굉장히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얼떨떨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내 소설을 번역을 하겠다고 하고서 굉장히 놀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프로포저를 또 끝내주게 아주 그냥 죽이게 잘 이렇게 써야 되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출판이 되면은 또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죠. 번역은 제가 하는 일의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이메일 쓰고 책 보고 뭐 이렇게 홍보 활동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번역만 한다고 이렇게 번역가인 거는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토크를 가게 되면 번역가가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각 국가마다 참석한 이 출판사들의 그 부스에 번역가들이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이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다각도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굉장히 명료한데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막 질투해요. 왜 이분은 이걸 아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왜 이분은 아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일전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했던 역이라는 전시에서요, 하성란 작가와 제닛홍 번역가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었어요. 번역가가 작가의 작품에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그 작품이 조금 더 받아들여지기 쉽게 혹은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번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경우에도 그러한 안톤 허 번역가의 노력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북커상 행사장에서 심사위원 세 분이 각각 저한테 따로따로 오셔서 이 책을 애들한테 읽어줬는데 애들이 무서워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BBC 라디오 그 앵커 선생님께서 한국에 토끼를 사용한 저주의 전통이 있냐고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물으셨는데 제가 지어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실망하셔서 굉장히 예상 외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옛날에 트위터를 할 때요, 그때는 주로 데모 얘기만 하고 데모 사진만 올렸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저주토끼를 읽어보라고 취향에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주토끼 작가에게 저주토끼 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들은 계셨어요. 정보라 작가님은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설인데 본인이 추천을 받고 본인의 소설인데 앞에서 번역가가 내 소설을 번역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셨네요. 예산이요.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번역 지원금이 없으면 번역가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홍보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생활 가능한 번역료를 지급하면서 한국 문학을 계속해서 알려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부가 하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그 홍한별 작가와 노지양 작가 두 분 다 번역가이신데요. 두 분이 썼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한 달 적은 돈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최고의 번역을 위해 마냥 공을 들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스케줄과 번역료에 맞춰 적당히 타협하는 번역을 해야 하지만 내 손을 거쳐간 책이 원래 그 책의 본래 가치보다 더 못한 책으로 바뀌어 출간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 우리가 번역의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자존감을 갖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나 시도가 있어야 할까? 이 번역가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 조금 더 완성도를 가지고 번역될 수 있을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퀄리티가 좋고 문학적 정서를 표현하는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 장르 문학에 대한 관심은 원래 높았는데요. 제가 증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김보영 작가님의 단편집 종의기원하고 진화신화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모은 단편집이 나왔고 이 작품집은 2021년 작년 9월에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영국의 출판사 홈포드스타에서 저주토끼에게 한 달 전에 배명훈 작가님 타워를 냈고요. 이런 그 작가님들이 한국 장르 문학의 세계적인 길을 제가 나서기 전에 이미 다 뚫어주셨고요. 미리 다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보영 작가님이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소개해주신 배명훈 작가님의 경우에도요.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장르소설, 과학소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주 여러 이 문예지에도요. 한국의 SF 소설들이 실리고 있거든요. 김보영, 배명훈 작가 이 소설가들의 소설도 정말 재밌으니까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구석 북토크 두 개의 영상 함께 같이 시청해 봤는데요. 저는 이 저주토끼라는 작품을 워낙 재미있게 읽었었기 때문에 번역 비하인드도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리액션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월이었습니다.